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인천시가 행정 내부부터 지출을 줄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강도 공공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진한 사업 예산을 재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인천시의 재정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 파악한 올해 필수 사업비 부족액은 3,58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다음 달 제2회 추경에서 행정 내부부터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 안에서 또 과 안에서 어느 사업이 더 우선해야 되는지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는 어떻게 된 거로 해서 예산 배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이월이 되는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예산 운영 효율을 높이자라는 방향.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1조 원가량.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경안과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 24일 시의회 제출을 목표로 추경안을 편성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시 재정예산개혁 TF는 이번 추경에서 사업별 집행 상황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 예산을 재조정하고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시급한 현안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업무 추진비를 비롯한 부서 경상비를 10% 감액하고 정무직의 경우 업무 추진비를 30%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분들의 활동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안정성을 조금 보장하자. 단 정무직들은 웬만하면 월급으로 밥 먹어라, 접대해라, 이런 취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은 급격한 예산 변동을 지양하되 정책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인천시가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중단을 시작으로 타시도민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종료와 천원 캠핑 중단 등 연이어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공지출 고강도 구조 조정이 실효성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한강버스 야간 운항을 확대합니다. 잠실에서 여의도 방향은 오후 6시 50분과 7시 20분, 여의도에서 마곡 방향은 오후 8시 25분과 8시 55분 운항을 각각 2차례 늘립니다. 이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들은 해질녘 노을부터 도심의 야경까지 한강 위에서 보다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낮 시간대 운항도 확대됩니다. 마곡에서 여의도 방향은 오후 3시와 3시 30분, 여의도에서 잠실 방향은 오후 4시와 4시 30분이 추가됩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운항 확대를 통해 야간 관광과 여가를 활성화하고 주변 상권의 소비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0대 은평구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만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 신인으로 재무건설위원장까지 맡게 된 황호진 은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을 손성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일단 이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의회가 단순하게 안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주민들이 낸 그 귀한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많이 좀 살펴봤는데요. 이 사업이 좀 보여주기식은 아닌지, 혹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수렴하고 또 조율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예산 파이도 많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무건설위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제 지역구는 이제 가련 1, 2동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또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좀 은평구민들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먼저 챙기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씀드린 뭐 가련 1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곧 완공되는 대조 1구역 그리고 불광 5구역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주민분들의 답답함은 과연 이제 재개발 속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재개발 그 진행 과정을 주민들, 그러니까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서는 단순히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좀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 협력할 부분들은 좀 협력을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행정이라든지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균형적인 견제와 감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하면은 뭐 감정이나 뭐 정치적 이념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뭐 데이터나 현장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재무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슬로건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말보다는 발로 뛰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저 역시도 정말 현장에서 작은 민원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은평 구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은평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뛸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여름에 바다와 싱싱한 해산물은 여름 휴가의 큰 즐거움이죠. 하지만 이 시기 바닷속에 숨어있는 불청객, 비브리오 폐혈증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칫 방심했다간 치명적일 수 있는 비브리오 폐혈증의 예방법을 을지대병원 정경화 감염내과 교수가 전해드립니다. 네,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닷물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여름철에 바닷물에 살고 있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고 하는 균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감염 질환을 말합니다. 이 균에 감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고위험군이나 치료가 적시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30에서 50% 이를 정도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한 상처 감염이 있거나 여러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성인의 경우, 예를 들면 간염이나 간경화 같은 만성 간 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면역 저하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상처가 있을 때 바닷물에 들어갈 경우에 균이 빠르게 혈행으로 퍼지면서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지 않아야 하겠고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피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있거나 긁힌 상처 혹은 무좀이 있어서 피부가 갈라져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균열을 타고 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붉게 되고 부종이 생기다가 수시간이 지나면 피부의 색이 검붉게 변하면서 큰 수포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처가 있는 환자들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어패류는 충분히 가열해서 완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패류를 날것의 어패류를 손질할 때에는 수돗물로 깨끗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고 사용한 조리기구와 손은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수욕 후에 피부가 점점 악화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고열, 오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응급실에 내원하셔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가칭 수색미래형 공공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수색미래형 공공도서관은 2009년 수색 8구역 재개발 사업 기부 체납으로 건립되는 시설로 미래형 교육과 독서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7,312.3제곱미터에 지상 4층, 2개 동으로 은평구 공공도서관 중 최대 규모입니다. 도서관에는 4차 산업체험관, 어린이 전용 독서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도서관은 13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28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합니다. 정비 대상은 갈산초등학교 등 21개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보호구역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노면 표시 1200m와 안전표지 11개를 새로 설치합니다. 또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노면 표시 6400m를 정비하고 노후 안전표지 2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야간에도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광형 교통안전표시 60여 곳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합니다. 제9대 김포시의회가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와 교육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자문기구인데요. 향후 2년간 의원 겸직과 영리행위 제한 관련 자문, 윤리 준수 여부 심사와 각종 자치법규 위반 행위 검토, 의원 징계와 자격 심사에 관한 자문 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 윤리심사나 징계 자격심사를 진행할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부천시가 동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실무 교육을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등록과 수강생 관리, 회계 관리 등 실무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관리 시스템은 프로그램 개설과 수강생 등록, 수강료 관리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제28회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영화제 자원활동과 비아띠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운영 지원, 행사 지원, 기획 홍보, 콘텐츠 마켓, 프로그램, 기술 등 6개 팀 14개 분야로 자원활동가 60여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영화제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과 성인으로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한 달 동안이며 비아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고 서류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아카데미 공식 지정 국제영화제인 제28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23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인천에서 이달에만 4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 40분쯤 계양구에서 등산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하산 후 온열 질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하지만 사망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5분쯤에는 연수구 자택에서 60대 여성 B씨가 쓰러졌다는 가족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는데요.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 같은 날 계양구의 한 건물 계단에서는 50대 남성 C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튿날인 9일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40대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는데요. 모두 발견 당시 체온이 40도 가까이 올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모두 4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고 온열 질환자는 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황 의원은 10일 SNS를 통해 본 의도와 달리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의원은 이번 제안이 정부 주도 주택 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디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폐기버스를 리모델링해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일제감정기 민족의 독립을 염원했던 작가 시문의 문학자료가 9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은 11일 은평문화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문 유가족으로부터 친필 원고와 사진 등 문학자료 46건, 59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료에는 대표작 상록수를 비롯해 시 그날이 오면과 오 조선의 남하여 등 친필 자료가 포함됐으며 그날이 오면이 담긴 자료에는 일제가 출간을 막기 위해 찍은 붉은 검열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년 4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은 이번 자료를 비롯한 한국문학 자료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천 이음카드 캐시백 중단과 타시도민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종료에 이어 천원 캠핑 사업도 중단됩니다.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던 천원 캠핑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원 캠핑은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이 1,000원을 내면 나머지 이용료는 인천시가 천원 행복기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계획됐던 사업인데요. 그러나 대상지로 검토된 사업장 모두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한 확보한 올해 예산 2,9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인데요. 추후 캠핑장 상황을 보면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천원주택 등 각종 천원 정책도 검토해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립공원 인근 불법 행위를 단속해 모두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유형은 영업장 면적을 무단 확장하거나 하천수를 불법 사용한 식품위생법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형질 무단 변경 5건, 미신고 테마파크 운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등 도립공원 일대를 단속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특사경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도립공원 일대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조 1구역은 대조동 88번지 일대 약 11만 제곱미터를 2,451세대 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시행 계획 변경으로 아파트 5개 보안 등과 경관 조명, 단지 내 이동용 승강기가 추가되며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실감형 체험 체육 공간, 다목적실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신설됩니다. 서울 은평구가 관내 의료기관 8곳과 장애인 친화병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장애인 친화병원을 발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발굴된 장애인 친화병원은 리드힐병원, 연세노블병원, 산림의원 등 8곳입니다. 장애인 친화병원에는 휠체어 전용 안내데스크, 휴대용 엑스레이 등 장애인의 병원 이용을 돕는 시설과 장비 등이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